안녕하세요. 오늘은 산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. 임신 초기 증상과 이 여러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실제로 임신을 겪은 산모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이제 서적이랑 블로그, 유튜브 등을 알아보면서 어느 정도 중복되는 정보들만 골라가지고 그 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만 제가 추려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는 이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 아기의 건강만 계속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산모가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, 정말로 이 남편분들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저는 이미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혹시 예비 아빠분들이 보신다면 아기의 건강 상태만큼 똑같이 이제 산모님의 건강도 같이 이제 신경을 쓰고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대부분 임신 테스트기를 집에서 하시고 나서 이 두 줄이 뜨게 되면 병원에 찾아갈 텐데요. 사실 병원에 가면 임신이다 아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를 기대하고 보통 방문을 하시거든요. 그치만 이 병원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임신 테스트기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. 거기서 두 줄이 나오게 되면 초음파 검사를 해주는데, 이게 사실 이제 임신 주수가 너무 이르면 임신인지 아닌지 100%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문 시기는 마지막 생리일 기준으로 해서 5에서 6주 정도 시점에 방문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, 3주에서 4주 때에는 이 초음파에서 안 보일 가능성이 있고 너무 늦게 가면 비정상 임신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어플이나 네이버에서 마지막 생리일을 입력하셔가지고 기준일로부터 몇 주인지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5에서 6주차 정도에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아기 집을 먼저 확인을 할 텐데요. 그 외에는 자궁이나 난소의 기형 혹은 혹 같은 게 있는지 아기 집 크기나 위치, 모양 등을 초음파 검사를 통해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.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2에서 3주 정도 간격으로 방문을 하라고 할 텐데요. 참고로 마지막 생리일로 계산한 주수랑 이 초음파에서 보이는 아기 집 주수와 차이가 2에서 3주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 유산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아기 집이 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주 간격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. 유산의 80% 이상은 보통 12주 이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고 이제 병원도 자주 방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. 자, 그럼 임신 초기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볼 텐데, 기본적으로 굉장히 피곤합니다. 잠도 많이 오기도 하고, 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약간의 미열이 동반되거나 얼굴이나 몸의 여드름, 쥐적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, 특히 이제 질 분비물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. 그 외에도 어지러움이나 입덧, 혈압 변화로 인한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, 소화가 아무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기도 합니다.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여기서부터는 이런 증상들과 함께 이 주의사항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증상은 복통입니다. 임신 초기에는 통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요. 두통과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복통이죠. 제가 직접 이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생리통처럼 이제 콕콕 쑤신다고들 해요. 이유는 아기 집은 커지는데 자궁이 아직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궁이 눌리면서 복통이 발생이 되는 거라 임신 사실을 안 후에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을 갈 필요는 없고요.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생리통 정도의 통증이라면 괜찮지만 이보다 더 심하게 이제 배가 쥐어 짜듯이 아프거나 아니면 설사나 구토를 동반한 통증이라면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복용을 할 텐데,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 병원에 빨리 방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증상은 피비침과 출혈인데요. 그 임신 초기에는 아기집이 자궁 안에서 착상을 하고 이 뿌리를 내리면서 착상혈이라는 게 발생하는데, 아기집과 자궁이 혈관을 통해 연결되는 과정에서 미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피고임이 발생이 되는데, 이런 게 이제 흘러내리면서 피가 비치거나 출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은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이게 유산을 일으킬 정도로 피가 많이 고여있거나 밖으로 나오는 피가 너무 많게 되면 이거를 절박유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절박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유산이 됐다는 게 아니라 유산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저도 처음에 이 단어를 봤을 때 절박유산이라고 해가지고 유산인 줄 알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, 이름을 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결론은 약간의 통증이나 피비침은 문제가 없지만 임신 주수가 12주 이전이다 하시면
초기에는 질정이나 주사 같은 걸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게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. 12주가 넘어가면 심한 경우에만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세 번째 증상은 열입니다. 열이 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죠. 특히 저희도 아이 2명이 다 코로나 세대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. 열이 나면 일단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이제 음성이 뜨면 진료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추억이 됐네요.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이게 찝찝하고 괜히 움직여가지고 코로나에 걸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을 졸였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임신을 겪은 산모님들이라면 대부분 공감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열이 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. 독감이나 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특히 방광염이나 신우신염, 장염 같은 걸로도 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임신 때문에 열이 나는 건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나는 건지 알기가 좀 어렵겠죠. 공통적인 거는 우선 38도 이상 열이 난다면 이 산모의 열로 인해서 이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은 꼭 드셔야 하고요.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열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증상은 입덧인데요. 입덧은 정말 괴로운 증상 중에 하나라고 산모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와이프는 먹덧이라고 하죠. 많이 먹고 싶어서 이제 살이 찌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이 입덧이 심한 친구들을 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. 6주에서 16주 정도까지 약 2달 반 정도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속이 비어있을 때에는 더 울렁거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어가지고 이 공복의 기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복일 때에는 일반 음식보다는 방울토마토나 크래커, 냄새가 안 나는 사탕이나 입덧 캔디 같은 걸로 드셔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. 디클레틴이라고 하는 입덧 전용 약도 있으니까요. 굳이 안 먹을 필요가 없겠죠. 조금이라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식사를 너무 못하거나 토를 계속 많이 하게 되면 이 탈수가 오기 때문에 산모와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수액을 맞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음식에서 영양 보충이 어렵기 때문에 영양제 같은 거라도 챙겨 드시면 좋겠죠.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임신 중에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 내용이랑 그리고 임신 중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, 임신 중에 운동은 이제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지니까요.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